최근 한류 문화가 절정의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인들의 일상 또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에 한국인들이 외국의 콘텐츠나 문화를 접하려고 외국 잡지를 구독한다거나 외국계 마트에 방문하곤 했다면,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를 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러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구독해서 한국 관련 콘텐츠들만 즐기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K-팝 행사 등 한국 관련 행사라도 열리는 날에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류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의 마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마트는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진열해야 하므로 판매할 물건을 개인의 입맛과 기호대로 진열할 수만은 없으며, 따라서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만 운영되곤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제품을 외국 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즘의 외국에서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서 굳이 한인마트에 찾아갈 필요 없이 그저 근처의 아무 가게만 들러도 한국의 라면, 김, 김치 등 한국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죠. 특히나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를 한 수 아래로 보던 유럽 국가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며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따라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산 정상 부근에서는 신라면 같은 컵라면을 파는 간이상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상 근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재밌게도 요즘은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한 산을 오르게 된다면 이렇게 정상 부근에서 한국 라면을 파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접 보온병과 한국 컵라면을 가져와서 산 정상에서의 여유를 즐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에서도 한국 문화의 하나부터 10가지를 못 따라해서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정체는 바로 스위스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중립국가로 유명하고 오랜 세월 동안 동맹국 없이 외국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오래도록 폐쇄적인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이며 다른 나라 문화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실제로 이들은 가난한 국가에서 오든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 오든 전혀 상관없이 이민자들을 절대로 포용하려 하지 않기로 악명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스위스의 마트에는 각종 한국 라면과 과자 등의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차 있고, 한국 식당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그것도 줄이 너무 길어서 한식을 맛보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스위스에는 한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늘어서 한식 요리 교실까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 문화를 배척하는 스위스에서 한국이 이렇게나 열렬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스위스인들은 여타 유럽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들도 엄청나게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남들과 공유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요리나 반찬을 하면서도 괜히 남들 것까지 여유 있게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곤 하죠. 이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미용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지나치다 보면 아주머니들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가 만든 반찬을 나누는 장면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한국만의 정문화는 유럽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역에 퍼지고 있고, 최근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들의 인기에 힘입어 스위스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한류 열풍에 편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위스의 아주머니들은 한국의 아주머니들처럼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한국 요리 레시피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상황의 중심에는 꼭 한국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스위스인은 한국 사랑에 미쳐있는 자신의 어머니 좀 말려달라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스위스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네가 어느 국적을 가졌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절대로 스위스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스위스의 역사를 공부해본다면 이런 우리의 보수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우리의 문화에서 한국만은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일단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스위스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 K-팝부터 한국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 나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살고 있고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항상 마트에서 한국 식자재를 엄청나게 사오곤 하거든. 하지만 요즘은 나보다 내 엄마가 한국에 더 빠져 사는 것 같아. 다들 한식과 한국 드라마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스위스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다. 엄마는 한인마트의 한국인 캐셔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더니 이젠 틈만 나면 한국인 미용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놀러가서 그곳에 이미 모여있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반찬을 나눠 먹는 등 정말 한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이 모임 중간중간에 있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의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는데 거리낌이 없는지 매주 주말마다 자신의 집에서 요리 교실을 열어 스위스 아주머니들에게 파전이나 김치찌개, 녹두전 등 한식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것도 무료로 말이야. 문제는 엄마는 이렇게 배운 한식을 직접 요리해서 다른 아주머니들과 각자 만든 한국 요리를 공유하며 소주까지 엄청나게 마시고 온다는 거야. 이렇게 한국 때문에 엄마는 엄청나게 바빠졌고 이제는 엄마를 주말에 보는 게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어. 그리고 이건 내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아주머니들 또한 저마다의 모임이 있으며 그 중심엔 꼭 한국인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곳에서 한국 문화는 얼마나 더 퍼질 것인지 최근에는 엄마가 친구들과 융프라우산을 오르면서 신라면과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제발 막걸리는 놔두고 가라며 가까스로 말렸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나의 조국 스위스에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다니 놀랍고 과연 스위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 두려우면서 설레기도 한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현지인들의 차별을 당하기 일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늘 극복해냈고 이에 한술 더 떠 우리의 문화를 현지에 퍼뜨리기까지 하는데요. 마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만 했던 고려인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아 김치와 채소 무침, 국수 등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퍼뜨린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한국 문화는 유럽 전역에 걸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네. 나는 프랑스인인데 이곳의 아주머니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한국 음식 요리법을 배우고 있거든. 맞아. 최근에 동네 미용실에 아주머니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나 했더니 이것도 한국의 문화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 한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아. 소주에 대한 제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것에서는 공업용 알코올 맛이 났거든요. 하지만 한국식 술 문화대로 음식과 곁들여 먹으니 소주만큼 훌륭한 술도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요. 한국에서 소주는 물보다 저렴하다는데 아무래도 우리에겐 수입품이라 그런지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한국에 간다면 소주 100병은 마시면서 충분한 이득을 보고 올 거야. 한식당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맛도 맛이지만 점원들이 친절하고 속도가 몹시 빠르다는 거예요. 음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1시간인 스페인에 살면서 음식이 10분 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겪었거든요. 요즘은 중국인들이 가짜 한식당 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할 거야.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종업원과의 언어가 전혀 안 통할 경우 그냥 나오는 편이 좋아. 동의한다. 중국인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음식의 퀄리티가 너무 저질이라는 거야. 대체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한 건지 그들이 만든 음식은 한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 산 정상에서 막걸리와 컵라면을 먹는 건 한국만의 문화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술을 먹고도 절대로 산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해. 그건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일단 우리는 한국처럼 긴급 출동 시스템이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잘못됐을 경우 구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야. 이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야.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한국 문화가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한국에 미쳐 있을 리 없어. 맞아. 어쩌면 우리는 아시아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민폐는 중국이 저질렀는데 피해는 한국이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